침묵하던 여자가 떠나는 순간 마을 전체가 심판받는다. 한밤중 마을 입구 바람 소리가 차갑게 스쳐간다. 짐가방이 땅에 떨어지며 찢어지는 소리. 오래된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저 여자 진짜 끝까지 염치 없네. 이혼녀 주제에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손가락질하는 소리, 비웃음, 고함.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사진들을 줍는다. 손이 떨린다. 내가 떠나야 이 마을이 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다. 낡은 봉투 하나가 그녀 손에서 떨어진다. 시간이 멈춘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봄, 마을 입구에 그녀가 처음 들어왔을 때였다. 저 여자 이혼했대. 혼자 들어온 거 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 장터 한복판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김순애, 48. 조용히 짐을 풀고 마을 끝자락 낡은 집 한 채를 얻었다. 인사를 하려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이혼녀래. 남편이 못 참고 내쫓았을걸? 뭔가 있으니까 혼자 왔겠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일주일 뒤 장터. 순애가 채소를 사려고 다가갔다. 아줌마, 이 무 얼마예요? 상인은 그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다 팔렸어요. 바구니엔 무가 가득했다.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픽 웃었다. 이혼녀한테 팔면 재수 없잖아.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돌아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느 날 오후 마을 골목. 아이들이 그녀 앞을 지나가며 손가락질했다. 저 아줌마 이혼녀래. 우리 엄마가 저 사람한테 말 걸지 말래. 순애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달아났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바람만 차갑게 불었다. 마을 전체가 그녀를 가해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한 달 뒤 마을 회관. 오늘은 마을 청소날입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이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순애도 나왔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장은 그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사람은 충분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뭐하러 나와? 이혼한 사람이 무슨 마을 일을. 순애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 슈퍼. 순애가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현금만 받아요. 네, 현금 있어요. 카드 안 되고 외상도 안 돼요. 순애는 조용히 돈을 내고 나왔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혼자 사니까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이혼녀잖아. 그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어느 저녁 마을 입구. 아, 김순애 씨는 빼고 명단 만들어요. 부녀회장의 목소리였다. 왜요? 그냥요. 우리끼리 하는 게 편해요. 봉사 대상자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이 지워졌다. 누군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따라갔다. 순애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순애의 집. 그녀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해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가기로 했다. 시청자들은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어느 날 밤 순애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남자와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 남자는 웃고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혼의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 그녀는 사진을 다시 봉투 속에 넣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밤마다 그녀는 홀로 울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나만?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표정을 지우고 고개를 들고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우는 줄 몰랐다. 어느 날 장터에서 저 여자 전 남편 이름 아는 사람? 글쎄, 누군지 모르겠던데.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었대. 소문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순애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애의 집. 그녀는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당신이 침묵해주면 모든 게 끝난다.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었다. 절대 말하지 않았던 한 사건. 아직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 3개월 뒤 마을 입구. 마을 유지 중 한 명이 순애를 보고 멈춰섰다. 김순애 씨? 네. 혹시 예전에 서울에서 일하셨나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 일이에요.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과거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을 슈퍼 앞 한 할머니가 순애에게 다가왔다. 저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어서요. 네. 예전에 제 손자 병원비 도와주신 거 아직도 기억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마을 회관.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뭔 소리야? 김순애 씨 말이야. 예전에 내가 사업 망했을 때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사람들은 침묵했다. 시청자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장터. 김순애 씨가 이혼녀인 건 맞는데 좀 이상한데? 왜? 예전에 그 사람 서울에서 큰 병원 간호사였대. 진짜? 근데 왜 이혼했을까? 소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순애의 집 앞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마을에서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순애는 쪽지를 떼어냈다.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이장이 찾아왔다. 김순애 씨 죄송하지만 집 계약이 곧 끝나잖아요. 네. 연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순애는 짐을 쌌다. 오래된 사진, 편지, 봉투, 모든 걸 가방에 넣었다. 결국 떠나야 하는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을은 조용했다. 마지막 밤, 순애는 봉투를 손에 들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은 느렸다. 이 시점에서 시청자는 그녀를 완전히 쫓겨난 피해자로 여겼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마을 입구 한밤중 순애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기부자 김순애, 마을 회관 건축 기부자 김순애, 마을 도로 포장 기부자 김순애. 그녀가 숨겨왔던 역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류 아래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다. 이혼 사유 남편의 폭력 및 횡령, 재산 분할 전액 김순애. 그녀의 전 남편은 유명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 돈을 횡령했고 순애가 모든 걸 덮어줬다. 대신 그녀는 침묵하기로 했다. 서류 마지막 장. 마을 유지 가능 기금 조성자 김순애. 이 마을이 지난 1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그녀였다. 상수도, 도로, 회관 모든 게 그녀의 돈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익명으로 기부했다. 순애는 봉투를 다시 접었다. 관계, 권력, 평가가 전부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시청자들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은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이장이 봉투를 열었다. 이게 뭐야? 서류를 보던 그의 얼굴이 굳었다. 김순애가 우리 마을을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소리야? 상수도도 도로도 회관도 전부 김순애가 기부한 거래. 침묵이 흘렀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혼녀라고 무시했잖아. 쪽지도 붙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뒤늦은 사과와 변명이 시작됐다. 나는 몰랐어. 나도 그냥 따라한 거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 누군가 순애의 집으로 달려갔다. 김순애 씨, 잠깐만요.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이장은 봉투를 다시 열었다. 마지막 장에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 마을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순애의 단호한 선택이었다. 사이다 직전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 달 뒤 마을 상수도가 고장났다. 김순애 씨한테 연락해봐. 전화번호가 없어. 어떻게? 그녀 없이 마을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장터에서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는데. 각 인물의 후회가 쏟아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마지막 밤 마을 회관. 이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우리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늦었다는 감정이 강하게 남았다. 6개월 뒤 마을 입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장이 편지를 열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마을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다. 결국 행동이 삶을 만든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